여러분, 신문이나 스마트폰 글씨가 흐릿할 때 바로 돋보기부터 찾으시나요? 아, 나도 이제 노안이 왔구나. 백내장 초기 증상인가 하고 덜컥것부터 나시죠? 그런데 여러분의 눈을 침침하게 만드는 원인의 90%가 노안이나 백내장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혹사시켜 굳어버린 이것 때문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안경점부터 가고 비싼 영양제만 찾으셨다면 오늘 여러분은 시간과 돈을 완전히 아끼시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25년간 수만 명의 눈을 진료해온 안과 전문의 박성준 원장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왔습니다. 검사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데도 눈이 침침하고 답답하다며 찾아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죠. 그리고 마침내 그 근본적인 원인을 찾았습니다. 바로 얼마 전 68세 남성 한 분이 백내장 수술을 해야 할 것 같다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밤에 운전하는 게 두려울 정도로 시야가 번지고 아내가 해준 맛있는 반찬도 흐릿하게 보인다고 속상해 하셨죠. 그런데 정밀 검사를 해보니 백내장은 아주 경미했습니다. 진짜 원인은 수십 년간 굳어버린 눈 근육 때문이었죠. 저는 수술 대신 오늘 알려드릴 단 한 가지 습관을 딱 2주만 해보시라고 권했습니다. 그리고 2주 후 그분은 돋보기 없이 신문을 읽게 되었다며 제 손을 붙잡고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밤 운전도 다시 시작하셨다면서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렇게 비싼 수술이나 안경 없이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집에서 단 5분 투자로 침침한 눈을 되살리는 기적의 방법을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진료실에서는 시간 때문에 미처 다 알려드리지 못했던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눈 건강의 핵심 비법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눈은 반드시 10년은 젊어질 겁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평생 밝은 눈으로 살고 싶으시다면 먼저 영상 아래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께서 눌러주신 좋아요 하나가 이 정보가 꼭 필요한 다른 분들께 전달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이 침침하고 흐릿해지면 보통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이가 드니 수정체가 뻣뻣해져서 노안이 온 거야. 수정체가 혼탁해지는 백내장 초기 증상일지도 몰라. 이제 수술 말고는 답이 없나? 물론 나이가 들면서 수정체의 탄력이 떨어지는 노안이나 수정체가 뿌옇게 변하는 백내장도 시력 저하의 중요한 원인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시야가 흐려진다고 저희 병원을 찾는 분들 10명 중 9은 수정체나 망막에 당장 수술이 필요할 만큼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경우가 아닙니다. 진짜 원인은 바로 우리 눈 속에서 렌즈의 두께를 조절하는 아주 작은 근육, 의학용어로는 모양체근이 지쳐서 돌처럼 굳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최고급 카메라 렌즈가 자동으로 초점을 맞추는 원리를 아시나요? 렌즈가 앞뒤로 움직이며 피사체와의 거리를 조절하죠. 우리 눈은 그보다 훨씬 더 정교합니다. 눈 안에 있는 투명한 렌즈, 즉 수정체의 두께 자체를 자유자재로 바꾸며 초점을 맞춥니다. 이 놀라운 일을 해내는 것이 바로 모양체근입니다. 가까운 스마트폰 글씨를 볼 때는 모양체근이 마치 역기를 들듯 바짝 긴장하고 수축해서 수정체를 통통하고 두껍게 만듭니다. 반대로 먼 산을 볼 때는 근육이 편안하게 이완하면서 수정체를 얇고 평평하게 만들죠. 그런데 현대인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아침에 눈 떠서 잠들 때까지 우리는 무엇을 하나요? 손안에 스마트폰, 책상에 컴퓨터 모니터, 거실에 텔레비전, 지하철에 책. 우리의 시선은 온종일 1m도 안 되는 가까운 거리에 감금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팔에 5kg짜리 아령을 들고 하루 종일 버티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팔 근육이 비명을 지르며 덜덜 떨리겠죠? 우리의 모양체근 역시 24시간 내내 극도로 긴장한 상태로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과도한 긴장 상태, 저희 의사들이 조절 긴장이라고 부르는 상태가 몇 년, 몇십 년씩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근육이 결국 탈이 나고 맙니다. 딱딱하게 뭉치고 뻣뻣하게 굳어버려서
정작 필요할 때 이완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오랫동안 주먹을 꽉 쥐고 있다가 갑자기 손을 펴려고 하면 손가락이 잘 펴지지 않고 뻣뻣한 느낌 다들 경험해 보셨죠? 우리 눈 근육이 바로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가까운 곳을 보다가 갑자기 먼 곳의 버스 번호를 보려고 하면 초점이 바로 잡히지 않고 한참 동안 흐릿하게 보이는 경험, 이것이 바로 모양체근이 굳어서 제대로 움직이지 못한다는 강력한 의학적 증거입니다. 이것을 저희는 가성근시 또는 스마트폰 노안이라고 부릅니다. 진짜 노안은 나이가 들어 수정체 자체가 탄력을 잃는 비가역적인 노화 현상이지만 가짜 노안은 나이와 상관없이 눈 근육의 과로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는 40대는 물론이고 30대, 심지어 밤새워 공부하는 20대 학생들까지 이런 증상으로 많이 찾아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더욱 심각한 혈액순환 장애입니다. 꽉 뭉친 어깨 근육이 목으로 가는 혈관을 눌러 두통을 유발하는 것처럼 굳어버린 모양체근은 눈으로 가는 수많은 미세 혈관들을 압박합니다. 눈으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눈은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산소를 소모하는 기관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혈액순환이 막히면 신선한 산소와 영양이 공급되지 않고 대사 활동으로 생긴 노폐물은 빠져나가지 못한 채 그대로 쌓이게 됩니다. 그 결과 눈은 항상 피곤하고 건조해지며 심하면 안구 내의 압력, 즉 안압이 올라가 녹내장의 위험까지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눈이 침침한 것을 넘어 묵직한 통증이나 관자놀이까지 이어지는 두통이 느껴진다면 바로 눈 주변의 혈액순환이 막혔다는 위험 신호입니다. 평생 책과 씨름해 오신 72세 대학 교수님이 기억납니다. 은퇴 후 유일한 낙이 독서였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책만 펴면 글자들이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고 눈알이 빠질 듯한 통증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동네 안과에서는 노안이라며 돋보기만 처방해 주었지만 소용이 없었죠. 저희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교수님의 눈은 모양체근이 거의 마비 수준으로 굳어 있었고 안압 또한 정상 수치보다 높게 측정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더 무서운 사실입니다. 이렇게 굳어버린 눈 근육을 방치하면 가짜 노안이 진짜 노안으로 더 나아가 회복 불가능한 심각한 눈 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근육이 제 기능을 못하면 우리 눈은 어떻게든 초점을 맞추기 위해 수정체와 망막에 계속해서 과도한 부담을 주게 됩니다. 이는 결국 눈의 전체적인 노화 속도를 남들보다 몇 배나 빠르게 만드는 비극을 초래합니다. 여러분, 눈이 침침하다고 무조건 나이 탓, 질병 탓으로 돌리며 체념하지 마세요. 진짜 원인은 당신의 눈이 늙어서가 아니라 당신의 눈 근육이 수십 년간의 과로에 지쳐서 제발 좀 쉬게 해주세요. 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궁금하시죠? 그럼 이 지긋지긋하게 돌처럼 굳어버린 눈 근육을 어떻게 해야 집에서 내 손으로 직접 부드럽게 풀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 1분 투자로 눈의 족쇄를 푸는 기적의 눈 숨쉬기. 가장 먼저 알려드릴 방법은 뭉친 어깨 근육을 스트레칭으로 풀어주듯 굳어버린 눈 근육을 풀어주는 눈 스트레칭입니다. 저는 이것을 눈 숨쉬기라고 부릅니다. 하루 종일 숨 막히게 긴장했던 눈에게 숨 쉴 틈을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으며 그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눈이 피로할 때 그저 눈을 감거나 차가운 인공 눈물을 넣는 것으로 끝내는데요. 그것은 마치 꽉 막힌 도로에서 잠시 차 시동을 끄는 것과 같습니다. 일시적인 위안은 될지언정 교통체증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진짜 해결책은 근육을 반대 방향으로, 즉 의도적으로 활짝 이완시켜주는 것입니다. 바로 10-10-10 원근 스트레칭, 즉 눈 숨쉬기입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하지만 그 효과는 놀랍습니다. 10초 수축. 먼저 팔을 앞으로 쭉 뻗어 엄지손가락을 세웁니다. 그리고 10초 동안 온 신경을 집중해서 손가락 끝에 지문을 뚫어지게 바라봅니다.
이때 여러분의 모양 체근은 최대치로 수축하며 긴장하게 됩니다. 눈이 살짝 뻐근해지는 느낌이 들면 정확하게 하고 계신 겁니다. 10초 이완. 그 다음 즉시 고개를 들어 창밖에 가장 멀리 있는 건물이나 산, 구름을 찾아 10초 동안 멍하니 응시합니다. 최소 6m 이상 떨어진 곳이어야 합니다. 초점을 맞추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냥 시야 전체를 편안하게 바라보세요. 이때 하루 종일 웅크리고 있던 모양 체근이 활짝 펴지면서 최대로 이완하게 됩니다. 10초 휴식. 마지막으로 양손을 비벼 따뜻하게 만든 뒤 그 손바닥으로 눈을 감싸고 10초 동안 편안하게 휴식을 취합니다. 눈 근육의 긴장이 완전히 풀리면서 따뜻한 혈액이 공급되는 것을 느껴보세요. 이 세 단계를 한 세트로 생각날 때마다, 특히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30분 이상 사용했다면 의무적으로 이 눈 숨쉬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 스트레칭의 의학적 원리는 아주 명확합니다. 하루 종일 가까운 곳만 보느라 한쪽 방향으로만 수축된 채 굳어버린 모양 체근을 의도적으로 먼 곳을 보게 함으로써 강제로 이완시키는 것입니다. 헬스장에서 무거운 역기를 들고 난 뒤 팔을 쭉 펴서 스트레칭으로 근육을 풀어주는 것과 똑같은 원리죠. 제 환자 중에 54세의 은행 지점장님이 계셨습니다. 하루 종일 컴퓨터 모니터에 작은 숫자들과 씨름하다 보니 오후 3시만 되면 눈이 빠질 듯이 아프고 머리까지 지끈거려 진통제를 달고 사셨다고 합니다. 저는 그분께 30분에 한 번씩 알람을 맞춰놓고 이 눈 숨쉬기를 하시라고 처방했습니다. 처음에는 귀찮아 하셨지만 일주일 뒤 그분은 진통제를 끊었다며 찾아오셨습니다. 눈의 피로가 풀리니 두통까지 사라진 것입니다. 그분은 이 스트레칭을 눈을 옥죄던 쇠사슬이 탁 풀리는 듯한 해방감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여러분, 눈 스트레칭은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내 몸의 자연 치유력을 깨우는 가장 기본적인 의학적 활동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시작해 보세요. 단 1분의 투자가 침침했던 세상을 다시 컬러 TV처럼 선명하게 만들어주는 기적을 선물할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 눈에 생명을 불어넣는 천연 눈 영양제 3가지. 뭉친 근육을 스트레칭으로 풀어줬다면 이제는 수십 년간의 과로로 지쳐버린 근육에 제대로 된 영양을 공급해줘야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약국 진열대를 가득 채운 비싼 영양제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의 밥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음식 속에 눈 근육과 시신경을 되살리는 최고의 영양소가 보석처럼 숨어 있습니다. 핵심 영양소는 바로 안토시아닌과 루테인, 지아잔틴입니다. 첫 번째, 안토시아닌은 눈의 혈관 청소부이자 시신경의 피로의 복제입니다. 이 보라색 색소는 눈의 가장 깊숙한 곳까지 뻗어있는 미세혈관을 튼튼하게 만들고 혈관 속 노폐물을 깨끗하게 청소하여 혈액순환을 극적으로 개선합니다. 꽉 막혔던 도로가 뻥 뚫리는 것처럼 눈에 신선한 산소와 영양분이 원활하게 공급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 눈이 사물을 보고 색을 구별하게 해주는 로놉신이라는 시각 색소체가 있습니다. 눈을 계속 사용하면 이 로놉신이 소모되면서 눈이 피로해지는데 안토시아닌은 이 로놉신의 제압성을 번개처럼 빠르게 도와줍니다. 덕분에 어두운 곳에서도 사물을 더 잘 보게 되고 시야가 한결 선명해집니다. 안토시아닌이 풍부한 대표적인 음식은 바로 블루베리, 아로니아, 폭분자, 검은콩, 자색 고구마, 가지처럼 짙은 보라색과 붉은색을 띠는 식품들입니다. 매일 아침 요거트에 블루베리 한 줌을 넣어 드시거나 밥에 검은 콩을 섞어 드시는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눈에 생기를 불어넣을 것입니다. 두 번째,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눈을 위한 천연 선글라스입니다. 이 두 황금색 색소는 우리 눈의 필름 역할을 하는 망막, 그 중에서도 시력의 90%를 담당하는 중심부 황반에 집중적으로 존재합니다. 이들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스마트폰, TV, LED 조명에서 쏟아져 나오는 눈 노화의 주범인 청색광 블루라이트를 직접 흡수하여 망막 세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마치 피부에 선크림을 바르듯 우리 눈 속에 스스로 자외선 차단막을 쳐주는 셈이죠. 안타깝게도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아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해야만 합니다. 이 귀한 성분들은 케일, 시금치, 브로콜리 같은 짙은 녹색 채소나 계란 노른자, 옥수수에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특히 기름과 함께 조리하면 흡수율이 몇 배나 높아지니 시금치나 물에 참기름을 살짝 두르거나 계란 프라이를 올리브유에 부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제 환자 중 65세 여성분은 취미로 프랑스 자수를 넣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바늘귀에 실을 깨는 것이 너무 힘들어지고 수틀에 천이 뿌옇게 보여 자수를 포기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매일 아침 케일 사과 주스와 삶은 계란 2개를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석 달 후 그분은 다시 고운 색실로 작품을 만들게 되었다며 직접 수놓은 손수건을 제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음식으로 눈에 선글라스를 씌워준 덕분이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이 음식들은 하루 이틀 먹는다고 드라마틱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최소 석 달 이상 꾸준히 챙겨 드셔야 눈의 혈관이 깨끗해지고 황반 색소 밀도가 높아져 시야가 맑아지고 눈의 피로가 줄어드는 근본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 눈에 샘물을 터뜨리는 따뜻한 눈 스파. 마지막 방법은 꽉 막힌 눈의 혈관을 뚫어주고 굳은 근육을 사르르 녹여주는 온열 눈 찜질입니다. 저는 이것을 눈 스파라고 부릅니다. 하루 동안 고생한 내 눈에게 주는 최고의 휴식이자 치료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저희 안과 의사들이 만성 안구건조증과 눈 피로 환자들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그리고 가장 강력하게 추천하는 치료법 중 하나입니다. 눈 주변을 따뜻하게 해주면 우리 눈에서는 2가지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첫째, 눈 주변의 혈관이 확장되면서 혈액순환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이를 통해 굳어있던 모양체근에 신선한 산소와 영양분이 대량으로 공급되고 쌓여있던 피로 물질과 노폐물이 빠르게 배출됩니다. 눈을 옥죄던 묵직한 압박감이 사라지고 머리까지 시원해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둘째, 눈꺼풀 안쪽에 있는 마이봄샘이라는 기름샘을 녹여줍니다. 우리 눈물은 단순히 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가장 바깥층은 기름층이 덮고 있는데 이 기름이 눈물이 빨리 증발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코팅제 역할을 합니다. 이 기름을 분비하는 곳이 바로 마이봄샘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거나 눈이 피로하면 이 기름이 마치 차가운 버터처럼 하얗게 굳어서 샘물 입구를 꽉 막아버립니다. 기름 코팅이 사라진 눈물은 속수무책으로 증발하고 눈은 금세 뻑뻑하고 시야가 흐려지는 증발성 안구건조증이 생기는 것이죠. 따뜻한 찜질은 이 굳은 기름을 녹여 액체 상태로 만들어 눈물샘이 다시 정상적으로 깨끗한 기름을 분비하게 해줍니다. 집에서 눈 스파를 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따뜻한 물수건입니다. 깨끗한 수건을 따뜻한 물에 적셔 물기를 짠 뒤 눈 위에 5분에서 10분 정도 올려놓습니다. 수건이 식으면 다시 데워서 반복합니다. 하루의 모든 피로와 긴장이 눈 녹듯 사라지는 평온함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시중에서 파는 온열 안대를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일정한 온도를 유지해 주기 때문에 편리하고 효과적입니다. 특히 잠들기 전 15분 정도 착용하고 자면 숙면을 유도하고 다음 날 아침 눈이 놀랍도록 개운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택시 운전을 하시는 62세 환자분은 야간 운전이 가장 두렵다고 하셨습니다. 마주오는 차의 헤드라이트 불빛이 칼날처럼 번져 보여 아찔한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검사 결과 심한 안구건조증으로 인해 각막 표면이 거칠어져 빛 번짐이 심해진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매일 밤 자기 전 온열 안대로 눈 찜질을 하시라고 처방했습니다. 2주 후 그분은 원장님, 세상에 밤길이 대낮처럼 환하게 보입니다. 라며 흥분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이봄샘이 뚫리면서 눈물층이 건강해지자
각막이 매끄러워져 빛 번짐이 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눈스파는 하루 동안 고생한 내 눈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5분, 밤에 잠들기 전 10분.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눈을 평생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촉촉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력 회복을 돕는 3가지 핵심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좋은 방법이든 잘못 사용하면 효과가 떨어지거나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안과 의사로서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마지막으로 반드시 기억해야 할 몇 가지 주의사항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눈 스트레칭 주의사항.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마세요. 특히 눈 근육이 심하게 굳어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스트레칭을 하면 순간적으로 어지럼증이나 가벼운 두통을 느낄 수 있습니다. 편안하게 느껴지는 범위 내에서 시작해서 점차 시간을 늘려가세요. 그리고 스트레칭을 할 때는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는 반드시 빼고 맨눈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천연 눈 영양제 섭취 주의사항.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지용성 비타민이므로 기름과 함께 먹었을 때 우리 몸의 흡수율이 극대화됩니다. 시금치나 케일을 드실 때 참기름이나 올리브유를 살짝 곁들이는 것은 영양학적으로 매우 현명한 방법입니다. 영양제로 드실 경우에는 반드시 식사 직후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온열 눈 찜질 주의사항. 온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효과를 높이겠다고 너무 뜨겁게 하면 우리 몸에서 가장 얇고 예민한 눈과 피부에 화상을 입거나 오히려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뜻하고 기분 좋다고 느껴지는 40도에서 45도 사이의 온도를 꼭 지켜주세요. 또한 눈에 급성 염증 생겨 충혈되고 통증이 있을 때는 온찜질을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때는 오히려 혈관을 수축시키는 냉찜질이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증상이 있을 때는 반드시 안과를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사용하시는 수건이나 안대는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는 것 잊지 마세요. 이러한 작은 주의사항들만 잘 지켜도 여러분은 훨씬 더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눈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조금 번거롭더라도 내 소중한 눈을 위한 의학적 조언이라고 생각하고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눈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창이자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마주하고 아름다운 자연을 감상하며 책을 통해 지혜를 얻는 마음의 등불입니다. 한번 나빠지면 되돌리기 정말 어렵다고들 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은 우리 몸이 가진 놀라운 자연 치유력이라는 잠자고 있던 거인을 깨우는 열쇠입니다. 노안이나 백내장 진단을 받고 덜컥 것부터 먹기 전에 비싼 수술이나 효과도 모르는 영양제를 찾기 전에 먼저 내 눈 근육이 수십 년간 묵묵히 일하다 지쳐서 보내는 비상신호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오늘 말씀드린 3가지 방법. 굳은 근육을 즉시 푸는 기적의 눈 숨쉬기. 지친 눈에 영양을 주는 천연 눈 영양제 섭취. 막힌 샘물을 뚫어주는 따뜻한 눈 스파. 이것들은 특별한 비용도 어려운 기술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내 눈을 아끼고 사랑하는 작은 관심과 꾸준한 실천만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 꾸준함이 여러분의 시력을 10년 전 가장 행복하고 건강했던 그 시절로 되돌려 줄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눈이 침침하고 불편해서 좋아하던 취미를 포기해야 했던 속상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은 오늘 알려드린 방법 외에 자신만의 눈 건강 비법이 있다면 아래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 하나하나가 비슷한 아픔을 겪는 다른 분들께는 큰 용기와 희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이 다시 맑아지고 사랑하는 손주의 재롱과 아름다운 세상의 풍경을 선명하게 바라보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 중 단 하나라도 좋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따뜻한 손으로 눈을 감싸주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 작은 첫걸음이 내일 아침 당신에게 훨씬 더 밝고 희망찬 세상을 선물할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단 한 줄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저에게는 더 좋은 의학 정보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 맑고 총명한 눈으로 매일 새로운 하루를 행복하게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